저가형 카페가 요즘 굉장히 부밍 중이에요. 그리고 카페 성수기가 여름이에요. 비추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적삼시 서현석입니다. 직장 때려치고 내가 장사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다가 60년대생들 이런 세대들이 지금 은퇴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은퇴를 하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 퇴직금을 갖고 뭘 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기승전 창업,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창업하려는 업종 중에서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몇 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은퇴, 노후 준비하시는 창업자분들은 꼭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제 짧은 시견으로는 저 처음에 제가 한창 대학교 다닐 때 밥버거라는 아이템이 사실은 금방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밥버거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밥버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밥버거라는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처럼 이제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밥버거 같은 경우는 1,500원에서 2,500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토핑 추가나 부가적으로 판매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긴 한데, 사실 제가 직접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200개가 단체 주문이 왔어요. 밥을 6통을 찌고 포장을 하고 배달까지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야 200개를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몇 시간 걸려요. 200개를 해봤자 매출이 30만원, 40만원이 안 되는 그런 매출을 위해서 모든 인력이나 그런 열정을 다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다 해보면 남는 돈은 거기에 마진 20%, 30%가 안 돼요. 저처럼 어느 정도 이 매출 대비 고마진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절대 맞지 않고, 밥버거는 누구한테 추천을 드릴 거냐면, 초등학교 근처에 아이들을 다 키우고 노후에 월급쟁이 정도의 돈을 벌겠구나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맞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젊은 분들, 매출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좀 비추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서 배달을 해주는 배달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적인 문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고깃집 사장님들 대부분 고민하시는 것들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요즘에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그런 기계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매장 필요 없이 배달 전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생긴 거가 먼저예요. 뭐가 됐든 이런 인건비의 상승과 또 원부자재의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고깃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맛도 맛이지만 사실은 고객분들도 정말 맛있는 고기의 맛을 포기하는 그런 부분 대신에 집에서 프라이빗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집에서 한번 고기 구워 먹어 보신 분들도 이해하실 텐데, 치우고 닦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그 냄새가 또 안 가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케미가 잘 맞아서 지금 이 고깃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지만, 직접 구워서 먹는 그런 고깃집이 언젠가는 다시 부밍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깃집 사장님들 화이팅 하시죠. 그 저가 카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사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젊으신 분들이 도전을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저가형 카페에 대한 고민은 좀 어떻게 하세요? 저가형 카페가 요즘 굉장히 부밍 중이에요. 그리고 카페 성수기가 여름이에요. 지금 보시면 새로 생긴 저가형 카페 브랜드도 많이 생겼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저가형 카페들도 가맹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거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가형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는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점주님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원래 그 본사에서 계산해주는 그 마진율이나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해봤을 때 그런 마진이 굉장히 좀 상이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가형 카페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내가 진입했을 때도 누군가의 매출을 가져오는 거고, 내가 잘 되고 있더라도 누군가는 또 나의 매출을 가져가기 위해서 출점이 굉장히 좀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발 저가형 카페는 하시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보시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저가형 카페 브랜드 중에 내가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절대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내가 저가형 카페를 하더라도 어떤 저가형 카페를 할지, 어떤 브랜드와 함께 할지는 직접 발품 팔아서 검증하고 고민하고 하셔야 된다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친구인 치킨집이, 이런 치킨으로 사실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왜냐면 제일 만만하다는 인상이 있으니까. 이런 풍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치킨집과 카페는 극혐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우선은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기존에 그 가맹수가 많은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출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힘들어요. 그 힘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요. 또 지금 막 태어나고 있고 막 이제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을 내가 브랜드 선택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왜냐면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치킨집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샵을 하면 되지 않냐. 거의 국민 대다수 분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업종이 치킨집이기 때문에 내가 내 브랜드를 갖고 내가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치킨집은 개인적으로 비추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거품을 빼고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시계 요식업 창업은 어떻게 좀 보세요? 매출이 너무 낮고 마진이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가형 카페 해가지고 3달에 3,000원 벌 거야. 매출 3,000원 나올 거야. 이런 엄청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가형 카페 중에서 3,000만 원 이상 나오는 카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너무 낮은 단가로 내가 고마진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욕심 없이 그냥 이걸 꾸준히 하신 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이 매장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해서 난 나중에 경영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출이 낮는 그런 업종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적삼씨가 꼽는 2023년 하반기에 좀 붐을 이룰 것 같은 아이템을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좀 유행할 만한 아이템 주목해봐라 뭐 혹시 하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고깃집 대부분 목살, 삼겹살, 가브리살, 항정살 사람들이 많이 먹는 부위에 위주로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고기 부위의 편중이 굉장히 심해요. 요즘에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들이 뭐냐면 특수부위집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어요. 돼지꼬리나 볼살이나 이런 특수부위들을 전문할 수 있는 고깃집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업종을 당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고민을 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삼겹살이나 목살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의 변동이 좀 심하고 가격이 좀 비싸요. 특수부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위들을 내가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업종이라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23년에 굳이 추천을 한다고 하면 특수부위 전문점 이걸 좀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2023년에 모든 분들이 좀 느꼈을 수도 있는데 고깃집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출에 대한 갈구함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고깃집 같은 경우는 기본 객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원부자재 가격도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고깃집을 해서 이만큼 남겨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투영돼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깃집도 크게 두 가지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 샵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가 있지만 가맹점 고깃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어떤 브랜드와 어떤 가맹 본사를 함께 할지를 직접 검증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약속해 조씨 이거 빼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니까 다른 길로 좀 샜는데요. 요지는 그겁니다. 객단가가 낮고 마진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매출이 엄청 높고 마진이 너무 낮은 것도 좋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저의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다고 하면 이거 되게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업종이 분명히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점점 방송이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제가 그 업종에 대한 브랜드명 그리고 어떤 업종, 어떤 분야, 어떤 지역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릴 테니까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방송 끝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노하우 무적 삼시